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흔한 30대 후반 남성이지만 흔치 않은 일을 겪게 된 저의 이 억장이 무너지는 속마음을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요새 수저 타령들 많이 하시죠?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저는 수저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수저가 없어요. 저는 어느 추운 겨울 교회 문 앞에 버려진 채로 태어났습니다. 운 좋게 목사님께서 저를 일찍 발견하시곤 그대로 시설에서 키워지게 되었죠. 그렇게 버려졌어도 사지 멀쩡하고 건강하게 자란 것에 항상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18살이 되던 무렵 500만원을 받고 고아원에서 나오게 된 후에 공사장 일당직부터 시작해서 택배 상하차, 우유 배달, 신문 배달 벌어 먹고 살기 위해 악착같이 일하며 살아왔죠. 정말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이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추운 겨울이나 40도를 육박하던 더운 여름날에도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매일매일 힘들게 지냈던 나날들. 저에게는 고아원에 있을 때부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들처럼 열심히 평범하게 일하며 언젠간 참한 아가씨와 결혼하고 따뜻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죠. 어찌 보면 가정을 이룬다는 거, 내 가족을 만들고 싶다라는 꿈을 계속 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며 지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공사장에서 일하던 아는 형님의 소개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식 관련 일은 처음이라 허둥대기도 하고 실수도 정말 많이 했지만 2년 넘게 일하면서 같이 일하던 직원들이 힘들다며 금방 그만둬 버리고 술 먹고 안 나오다가 그만둬 버리고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는 묵묵히 제 할 일을 하였습니다. 제 일은 주로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마감 설거지나 무거운 술괴짝 나르기, 환풍구 청소,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오픈 준비하기 등 남자 직원이 저밖에 없었기에 모두 저의 몫이었죠. 그러다 보니 운 좋게 마음씨 좋은 대표님의 눈에 띄게 되어 부지런한 너같은 젊은 인재를 찾고 있었다며 영광스럽게도 프랜차이즈 본사로 들어와 말단 슈퍼바이저부터 모르는 건 배우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며 실력을 갈고 닦아 마침내 초고속으로 승진하여 작년부터 프랜차이즈 본부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본사 직원 중 아주 참한 아가씨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 아가씨는 저보다 2살 어린 아가씨로서 지금은 저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제 아내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대표님께서 특별히 스카우트해 본사에 취직한 엘리트라고 하였습니다.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나 각 지점 점주들 상담에도 능하고 싹싹해서 여러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착한 여자였죠. 처음에 제 아내가 본사에 취직했을 때 24살이라는 이례적인 나이에 취업되었기 때문에 사장님의 총애를 받은 낙하산 아가씨라며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회사 내에서 안 좋은 소문이 돌았을 때에도 제 아내는 웃으며 그런 사이 아니라고, 남들이 하지 않으려 하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그렇게 실력으로도 다른 직원분들에게 인정받았을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된 인연인지 같은 부서에서 일하며 서로에게 호감은 있었지만 둘 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인지라 머뭇거리며 세월만 보내던 중 어느 날 대표님께서 둘이 아주 성격도 좋고 부지런한 것이 딱 어울리는 한 쌍이라며 식사 자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식사 자리에서 만나 이야기하다 보니 정말 마음이 잘 맞는 걸 알게 되고 결국 저희는 재작년 가을에 초고속으로 드라마처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매일같이 아무도 없던 컴컴한 집에 따스한 불이 켜져 있고
집에 돌아가면 나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아내를 보며 아, 열심히 살아내길 잘했구나. 버텨내길 잘했구나. 이게 행복인 거구나. 하며 가족의 따뜻함,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슴 벅찬 것이었구나 하는 마음에 아내 몰래 화장실에서 주책스럽게 감사의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게 행복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내의 임신이었죠. 임신 전까지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아내는 그날부로 전업주부가 되었고요. 아침에 눈을 떠서 잠이 들 때까지 제 옆에 아내가 있다는 것에 감사했죠. 정말 매일매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대표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본부장으로서 모든 사업 전반의 일을 넘겨받았고, 가맹점 관리와 점주님들과 직원들 교육, 신규 매장 오픈, 채용권 등으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렇게 지점이 있는 전국 8도로 출장이 굉장히 잦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관계로 아이가 생겼고, 굉장한 운이라며 신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나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신 거라며 매일같이 영상통화로 아내와 이야기꽃을 피우다 출장지 모텔에서 곤히 잠들곤 했습니다. 사실 그런 천사같은 제 아내에게 단점이 딱 하나 있긴 했는데, 장인어른은 정말 좋은 분이시지만 장모님이 조금 유별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전 장인 장모님과 아내 이렇게 넷이서 식사를 하는 자리를 잡았었는데, 처음엔 제게 착해 보인다, 인상 좋다 등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시더니 어느 순간부터 연봉은 얼마냐, 집은 있냐, 모아놓은 돈은 얼마냐,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 몇 꼬치꼬치 캐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고아라는 걸 제 아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을 리가 없었을 텐데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 18살 때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아놨던 돈도 있고, 조금 작긴 하지만 경기도에 자가 아파트가 있었기에 가감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 풀리셨는지 얼굴에 화색이 도시긴 했지만, 그래도 말끝마다 아이, 고아라. 역시 고아가. 우리 딸이 고아랑? 고아는 나중에 뒤탈 생겨. 부모 직업이 역시 중요하지. 본인 주제 파악이 안 된 건가? 남들 다 있는 부모 없는 거 뭐 자랑이라고 고아라고 떠들고 다니는지 원. 그럼 물려받을 재산 한 푼도 없는 거 아니야? 힘드네. 완전 힘들어. 하시면서 틈만 나면 제 길을 죽이시곤 했죠. 아내와도 작은 말다툼이라도 한 날엔 역시 고아 주제에 우리 딸은 과분하지. 어디서 애미애비도 없는 저런 근본 없는 걸 데려와가지고는 아유. 이란 소리를 안 들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신혼집에 아내 몰래 들이닥치시더니 집안일을 도와주신다는 둥 핑계를 대시며 저희 집 옷장부터 시작해서 냉장고까지 일일이 다 확인하고 검사하시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우리 딸은 귀하게 커서 요리 같은 거나 청소 같은 건 잘 못하니까 시설에서 평생 살며 생활력 넘치는 자네가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 가방은 우리 딸에게 안 어울리니 내가 가져가겠네. 이 에어프라이기는 집 인테리어나 풍수적으로 안 어울리니 내가 가져가겠네 하시면서 물건을 훔쳐가시질 않나. 그래도 전 장모님이기 때문에 제 아내를 생각해서 도리는 다 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고 계속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저에게 가사 일을 해줬으니 일당으로 10만원을 내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겐 비밀로 장모님께서 요새 용돈이 모자라셨나보다 하고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30만 원을 드렸습니다. 원래 장인 장모님께 매달 용돈으로 100만 원씩 드리기로 했지만 장인 어른께서 절대로 그런 건 바라지도 않고 필요도 없으니 그럴 돈 있으면 우리 딸이랑 맛있는 거나 더 사 먹고 손주 태어났을 때 장난감이라도 하나 더 사주란 소리를 들었습니다. 항상 제게 친아버지라 편하게 생각하라고. 자네같이 부지런하고 싹싹한 청년은 본 적이 없다고. 우리 친아들이었으면 참 좋았겠어 하시면서 호탕하게 웃으시더니 어깨를 감싸주시면서 따뜻한 말씀이나 덕담을 많이 해주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는 씻고 있고 다음날 출장 준비를 하려고 짐을 싸고 있는데 장모님께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제게 장인어른과 아내 몰래 내 남편은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그 2명분 용돈 100만 원이었지? 그럼 어디 보자. 나도 양심이 있으니 100만 원 다 보내라는 말을 안 할게. 내 남편은 본인 입으로 안 받겠다 했으니까 대신 깎아서 내 목 50만 원씩 보내줘. 이서방, 내 계좌번호 알지?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하셨고 그 후로 저는 매달 장모님께 5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드렸습니다. 얼마 전엔 장모님께서 칠순 기념으로 요즘 유행이 장소 대관하고 주변 사람들 불러서 요란하게 식사하는 건 코로나 이후에 다들 꺼려한다고 하시면서 요즘 누가 칠순을 잔치까지 하냐며 옆집 지숙이 엄마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위한테 샤넬 가방이며 까르띠에 시계며 고가 선물을 받았다고 하던데 역시 돈 많이 버는 사위가 부럽다. 그래도 나는 알뜰하고 좋은 장모니까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다고 잔치도 필요 없고 너무 비싸지도 않게 사위한테 부탁 좀 할게 하시면서 가족들 몰래 1000만 원만 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아내 몰래 지출한다는 게 마음에 너무 걸려서 그건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렸더니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며 역시 애미애비가 없는 티가 이렇게 딱 나. 아주 마음 씀씀이가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좁아 터져가지고는 아주 그냥 지 귀한 아내 낳아준 장모 결혼 전엔 친부모처럼 모신다고 하더니 친엄마 칠순인데 그 정도도 못해준단 말이야? 어? 우리 사위 보면 볼수록 너무 우리 딸이랑 안 어울린다 하시면서 바쁘게 일하던 와중에 1시간을 넘게 전화로 혼나고 결국 1000만 원까진 못 드리고 500 기꺼이 해드리기로 하고 적어서 죄송합니다 장모님, 본부장이지만 제 월급이 아직 실수령 390입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너무하긴 했죠. 아무튼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울산에서 신규 매장 오픈이 있어 2박 3일 동안 그곳에서 슈퍼바이저 둘을 데리고 묵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오후 일정이 생각보다 일찍 끝나 호텔에서 여유롭게 쉬어야겠다고 생각하던 찰나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일 잘하고 있어요?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당신 음식이랑 물 바뀌면 바로 속 안 좋고 그렇잖아요. 괜찮아요? 그럼 잘 있지. 무슨 외국 나간 것도 아니고 괜찮아. 당신은 잘 있어? 우리 가을이도 보고 싶네. 그럼 잘 있죠. 그런데 출장이 언제까지였죠? 오늘이었나 내일이었나? 말해주면 시간 맞춰서 당신이 좋아하는 LA 갈비 해놓고 기다리라고요. 저는 그런 기특한 아내에게 다음날 오후까지 본사로 복귀했다가 퇴근 시간에 맞춰 집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밝은 목소리로 여보, 오늘도 힘내요. 항상 감사해요. 라며 끊었죠.
갑자기 너무 바빠져서 결혼 생활 내내 남들 다 하는 맛집 탐방이라던가 같이 영화 보기 등 시간을 내서 신혼생활을 즐기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소파에 앉아 잠시 생각을 하게 되었죠.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 늘 먹고 싶은 것도 달라 매일매일 힘들다던데, 아내는 항상 바쁜 제게 짜증을 내거나 싫은 기색을 내비치거나 서운함을 토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늘 밝은 얼굴로 오늘도 힘내요 가을이 아빠 라며 집에 오기 2시간 전에만 항상 전화해달라고 맛있는 거 해놓겠다며 저를 응원해 주었죠. 순간 그동안 저를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의 기대에 아내에게 너무 소홀했다는 생각과 함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일 집으로 돌아간다고 했지만 오늘 저녁 아내 몰래 서프라이즈로 맛있는 거라도 사가서 둘이서 느긋하게 시간이라도 보내야겠다고 결심했고, 본부장의 직권으로 오픈 매장 둘째 날 업무부터는 슈퍼바이저들에게 맡긴 채 출장지에서 산 아내와 장모님의 선물까지 꼼꼼하게 챙겨 바로 짐을 정리해서 호텔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제과점의 빵과 케이크, 그리고 맛있는 낙지볶음을 포장해서요. 그렇게 4시간을 내리밟아 집에 도착하였죠. 그리고 아내를 몰래 놀래켜주려고 현관 비밀번호를 시크릿 모드로 누르고 아주 조용히 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갔는데, 아내는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안방에서 누군가와 도란도란 통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실에서 귀 기울여 들어보니 오늘 안 오는 거 확실해. 아까 전화해서 확인했어. 내일 밤늦게나 온대. 걱정하지 마. 아이 참, 거긴 만지지 마. 어딜 만져. 라는 이태껏 들어본 적이 없던 아내의 간드러지는 목소리였죠. 처음에는 설마 이게 내 아내의 목소리인가? TV에서 나오는 드라마 대사겠지 하며 가쁜 숨을 애써 누르며 숨 죽이며 듣고 있자니 아내 혼자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웬 남자와 둘이 대화하는 소리였죠. 그 순간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터질 듯하게 뛰며 땀이 뻘뻘 나고, 제가 이렇게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데 그런 사실도 모른 채 두 사람은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네 남편은 항상 집에 없는 것 같아. 덕분에 우리 수진이랑 모텔비도 아끼고 네 몸도 마음껏 만지고 맛볼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야, 니네 결혼사진 밑에서 하는 거 진짜 기분 이상하더라. 뭐랄까, 엄청 흥분됐어. 실제로 종근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던데. 다음엔 니네 아기 방에서 어때? 니네 딸 이름이 뭐였지? 가을이던가? 가을아, 우리 사랑하는 모습을 지켜봐줘. 이 삼촌이 얼마나 정성껏 잘하는지. 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며 제 아내에게 이야기하자, 아, 누구 때문에 못 들어오는데요. 어떤 대표님이 능력 좋은 본부장한테 일을 왕창 몰아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내 남편은 이미 결혼 전부터 나한텐 오로지 ATM 같은 존재였어. 웃긴 게 뭔지 알아? 영 쑥맥인 줄 알았는데 여자가 뭘 좋아하는진 기가 막히게 알아서 샤넬이니 루이비통이니 출장지마다 백화점에서 매장 있으면 기가 막히게 내 취향에 맞는 디자인으로 선물 사다 줘가지고 그게 얼마나 언밸런스하고 웃긴다니까? 오글거리게 사랑한다는 말까지 해대면서 그리고 사랑은 무슨, 그 인간 출신 때문인가 자기 자신한테 자격지심 같은 게 있어서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대단한 걸로 소리 지르고 괴롭히고 그래도 항상 자기가 잘못했다고 나한테 고분고분하고 엄청 살갑게 대해줘. 어쩔 땐 무슨 집사 같다니깐.
내 남편 출장이 많아서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집에서 편하게 눈치 안 보고 자기랑 데이트도 할 수 있고. 야, 아무리 그래도 종근이가 들으면 엄청 충격받을 거야. 이거 완전 나쁜 여자네. 근데 나 빨리 하고 싶어. 나 나쁜 여자 좋아하는 거 알지? 얼른 한 번 더 하자. 아이 참, 좀 기다려봐. 왜 이렇게 급해? 밤은 길어. 그리고 나 아직 임신 초기니까 살살 해줘. 알았지? 지난번처럼 그렇게 하면 유산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앞으로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당신이랑 더 많이 놀아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 호구 남편 돈이나 팍팍 보내주고 출장만 매일 다녔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자기랑 매일 밤 이렇게 지내지? 라며 두 사람은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깔깔거리며 신나게 웃으면서 전라의 몸으로 이불을 뒤집어 쓰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집 밖을 나섰습니다. 근처 아무 허름한 모텔로 들어가 침대에 제 한 몸을 뉘었습니다. 어떻게 거기까지 차를 타고 돌아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고 머릿속이 혼란스럽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길로 침실에 쫓아 들어가 불륜을 저지른 아내와 그 상대방의 모가지를 비틀어서 당장 죽여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신랏 같은 이성을 겨우 붙들고 일단은 분노와 화를 억누르자. 지금 내가 등장하면 현장 증거를 남길 수는 있겠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이상 이들에게 법적으로 죄를 묻는 것으로는 내 화를 주체시킬 수가 없을 것이다. 겨우 출장지에서 내일 돌아간다는 내 말만 듣고 바로 태연이 부부의 집에서 버젓이 짐승처럼 몸을 섞는, 머릿속엔 온통 그 짓거리밖에 없는 더러운 짐승만도 못한 년놈들이다. 지금까지의 불륜에 대한 중요한 증거들을 미친듯이 수집해서 아내가 가장 행복할 날, 행복하게 될 날에 터뜨려 도망갈 틈이 없이 숨통을 조여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 제 다짐과 결심은 제 스스로가 놀라울 정도로 저 자신을 냉철한 냉혈한으로 만들어주었죠. 그렇게 다짐한 날부터 제 마음속에 아주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날 집에서 뛰쳐나와 모텔에서 아내와 불륜남의 낯뜨거운 대화들이 좀처럼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회사에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퇴근 후 항상 나를 따뜻하게 안아준다고 생각했던 집안의 은은한 조명들이 악귀들이 득실거리는 지옥도의 죽음의 불빛처럼 보였고, 가을이 아빠, 오늘도 힘들었지? 뜨거운 물 받아놨으니 얼른 몸 담그고 와요. 얼른 저녁 준비해 놓을게요. 라며 임신한 몸으로 한상 가득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만 차려놓은 식탁을 봤을 때 예전 같았으면 분명 그런 아내를 꼭 안아주고 너무 많이 고생했다면서 다 먹지도 못할 만큼 차려놓은 음식들을 한 입에 넣고 우걱우걱 씹으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봤을 나일 텐데, 그리고 출장지에서 사온 선물을 주며 아내의 웃는 얼굴을 보고 애정 가득한 내 큰 두 손으로 아내의 배를 쓰다듬어 주면서 행복감에 젖어 잠이 들었을 텐데, 그러면 피곤했던 하루의 피로가, 전쟁 같았던 나의 나날들이 다 사라졌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보다는 이 욕실에서도 저것들이 서로 거품을 묻혀가며 또 했겠지? 또 벌거벗은 채 어제와 같은 음담패설을 하며 나를 병신 취급했겠지? 하며 집안의 모든 것들이 불결하고 더럽게 느껴져서 구역질이 났고 더 이상 아내가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혼생활 내내 저는
제 목숨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고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티를 아내에게 전혀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마음을 죽이고 아닌 척하며 차갑게 삭힌다는 건 제게 아주 쉬운 일이었죠. 고아원에서 TV를 보며 늘 먹고 싶었지만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고 참았던 딸기.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고아라고, 지저분한 냄새나는 새끼라고 따돌림 당하며 구타당했을 때 숨죽인 채 이 순간이 얼른 지나가길 하며 참았던 시간. 선생님께 촌지를 가져오지 않는 가난한 학생이라고 낙인 찍혀 졸업하기 전까지 내내 무시당하고 핍박받던 안 좋은 기억들, 그 시간들, 그 나날들을 생각하면 이런 일은 참는 건 역시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의 칼날을 날카롭게, 더 날카롭게 나의 아팠던 배신감에 2배, 3배로 점이며 살았지만 겉으로 보기엔 아주 평화로운 나날들이었죠. 어서와. 오늘 당신이 좋아하는 브로콜리 카레 만들었어. 당신은 매운 거 못 먹는 맵찔이 어린이니까 순한 맛으로 카레 여왕님으로 했어요. 나는 내 자신이 배우였나 싶을 정도로 완벽한 연기를 해왔습니다. 항상 고마워, 수진아. 오늘은 카레 향이 배어 더 섹시한 것 같아. 늘 사랑하는 거 알지? 하지만 그날 저녁 둘의 벌거벗은 모습을 본 이후로 아내의 몸이 그립다던가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게 되었고, 형식적인 출근 전 뽀뽀라던가 손 깍지 끼기, 잠자리까지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매달 장모님께 보내드렸던 50만원의 용돈부터 당장 끊게 되었고, 장모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비밀로 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장인이나 아내는 모르던 일이라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돈이 안 들어오는 것을 알자마자 장모님은 제게 일하는 내내 수십 통씩 전화에 욕설로 가득한 문자까지 보내왔지만, 딱 한 번 전화로 장모님께서 돈을 붙여주지 않는다며 하시는 욕설을 담은 통화 목록과 문자를 전부 저장하고 그 후로 수신 차단시켜버렸습니다. 회사 일은 저의 실행력과 영업력으로 인해 궤도를 타게 되어 전국 100개 매장을 눈앞에 두고 있을 중견 프랜차이즈로 거듭나기 직전이었고, 저는 여전히 바빴고 쉴 틈 없이 집에도 못 들어가던 힘든 나날을 보내며 차라리 출장 덕분에 아내의 얼굴을 잠시라도 안 보게 되어 다행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제가 의뢰한 흥신소에 아주 착실하게도 아내의 불륜 증거가 차곡차곡 모이고 있었습니다. 불륜 의뢰라는 것이 웃긴 게 매일같이 일기 쓰듯 저에게 흥신소 직원이 연락이 옵니다. 오늘은 성과가 있었고 오늘은 피의뢰인들이 땡땡 모텔에 갔습니다. 오늘은 피의뢰인들이 땡땡 카페에 들렀다. 땡땡에서 데이트를 하고 또 땡땡 모텔로 갔습니다. 사진 각도가 잘 잡혀서 명확하게 찍혔습니다. 하며 매일같이 나랑도 안 가본 맛집 투어, 데이트 코스. 남들이 보면 여느 부부, 여느 커플들과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모텔 도착도 전에 뭐가 그리 급했는지 임신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라며 내가 뽑아준 BMW X4 안에서 임신한 몸으로 힘겹게 운전석 위에 올라타 있는 짐승 같은 모습을 찍은 사진들, 차 안 블랙박스에서 대낮부터 들리는 둘의 낯뜨거운 목소리. 예전 같았으면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을 테지만 이젠 아무 감흥이 없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아내는 그때 얼핏 봤던 불륜남뿐만 아니라 몇 명의 애인이 더 있었습니다. 제가 본부장이 되기 전 말단 직원이었을 때 아내는 본인의 커리어에 절정을 찍듯 대표 대리를 하고 있었고, 그때 저의 가맹점 중 매출 1위에 잘 나가던 프랜차이즈 지점의 사장과 불륜 관계를 시작했던 거였죠. 그 사장은 이미 아이가 셋이나 있었던 유부남이었고
나와 결혼하기 전부터 두 사람은 주기적으로 만나 몸을 섞는 그런 사이였죠. 일단은 그 둘의 통화 목록이나 문자 내역을 찾아 증거 수집을 하기 위해 얼마 전 아내 몰래 아내의 핸드폰을 훔쳐본 적이 있습니다. 아내는 임신을 하고 점점 산딸이 다 돼가서 그런가 잠들었다 하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게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지문인식으로 핸드폰 비밀번호를 걸어놨었고 그걸 풀어 들어가 봤더니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과 같았습니다. 나 오늘은 남편 카드로 백화점에서 신나게 쇼핑했는데 남편이 나보고 글쎄 너무 잘했다는 거 있지?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가을이가 잘 태어난다나 어쨌다나. 역시 이럴 땐 결혼한 보람이 느껴져. 나 일부러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까지 잔뜩 들어놨는데 내 ATM이 잦은 출장에 갑자기 교통사고라도 당해 죽으면 당장은 좀 곤란해질지 몰라도 내 앞으로 보험수당 잔뜩 나올 테니까 그 돈으로 평생 떵떵거리며 살고 자기랑도 편하게 더 자주 만날 수 있겠지? 아, 남편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런 인간들이 은근 생명줄이 길어서 말이지. 그지? 빨리 남편 출장 가서 자기랑 또 어제 갔던 무인텔 가고 싶다. 욕조가 진짜 좋았는데 나 안 보고 싶어? 그리고 그러던 와중 정말 대단한 월척을 낚았습니다. 애인 중 하나는 바로 저를 거두어 주셨던 아내를 본사로 스카우트했던 그런 우리 둘을 결혼하게 만들어주신 장본인 바로 프랜차이즈 대표님이셨죠. 대표님과는 아주 오래전부터 불륜 관계에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애인 제1호였던 것 같네요. 그때 침실에서 있었던 그 남자도 대표님이었습니다. 손발이 부들부들 떨려 제대로 듣지 못했는데 지나고 보니 모든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자신의 가정을 지키며 오피스 와이프였던 아내를 편하게 만나기 위해서 저랑 형식적인 결혼을 이어준 것이었고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라기보다 시키는 거 토달지 않고 전부 해내고 말 잘 듣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본부장으로 초고속 승진시켜서 100개 매장 중 정말 80개 이상을 제 손으로 다 오픈시켰을 만큼 출장이 잦았던 이유가 다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아내와 발가벗고 뒹굴려고 저를 계속 밖으로 돌렸던 거죠. 둘은 제 아내가 이미 대학생이었을 때부터 불륜 관계를 이어가다 자기 회사 대리로 집어넣어 오피스 와이프로 쭉 지냈고 직원들의 소문으로 대표 아내에게 걸릴 것 같으니 저랑 결혼시켜서 저희 둘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면서 불륜 관계는 계속 이어나갔고요. 정말 눈뜨고는 못 봐줄 운명의 장난 같은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인 양 서로 생각했겠죠? 알고 보니 프랜차이즈 법인의 실소유자와 실권자는 대표님의 아내셨고 집안 대대로 음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필리핀을 시작으로 해외 진출을 시작하느라 법인 분리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대릴 사위 비슷하게 들어왔던 지금의 대표 새끼가 한국 지점을 물려받게 된 거였고 실제로는 위탁 운영식의 바지 사장이었던 거죠.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고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는 아내를 보며 당장이라도 목을 졸라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이내 곧 이성을 되찾고 메신저 내용을 전부 백업해 두었습니다. 아내의 불륜 증거는 이제 흥신소에서 매일 오던 것이 너무 많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서 보내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매일매일 짐승 같은 아내와 살을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이 토악질이 날 정도로 싫었지만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일단 출산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그 아이만큼은 내 아이겠지 하는 사실 조금은 불안한
신라 같은 희망을 붙들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드디어 아내가 출산을 했습니다. 아기는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웠죠. 아기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벅차오르는 감정에 이것이 부성애라는 걸까? 이게 아빠라는 걸까? 하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이만 제 아이라면 제가 아이 하나만 보고 이대로 그냥 살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부모 자식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마음도 잠시 이내 저는 이성을 되찾고 곧 기계처럼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신락 같던 희망은 잔잔한 호수의 살 얼음처럼 산산조각이나 부서졌습니다. 역시나 제 아이가 아니었죠. 이제 저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어떠한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고요. 저는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서 여유롭게 누워 쉬고 있는 아내에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힘들게 아이 낳느라 고생했어. 정말 고마워. 이건 당신을 위한 선물이야. 이거 준비하려고 나 5개월을 준비했지 뭐야. 기대해도 좋아. 보고 너무 놀라지 마. 응? 서류 봉투가 왜 선물이야? 설마 내 앞으로 애기 건물이라도 하나 사준 거야? 어머머. 하면서 아내는 정신나간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일단 저와 아내 그리고 우리 가을이의 친자 확인 결과가 들어있었죠. 아내의 친자 확률 99.98%, 남편 이종근의 친자가 아내일 확률 99.98%. 그걸 보자마자 아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고 하는 아내를 뒤로 한 채 곧장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의 짐을 전부 정리하여 아파트 공동 공원 정자에 던져버리고 왔습니다. 그동안 출장지에서 예쁜 아기 용품이 보일 때마다 하나씩 사두었던 것들을 박스에 넣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렀고 그렇게 불도 안 켜진 어두컴컴한 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의 친정 부모님과 아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장모님은 아주 뻔뻔한 표정을 지으며 표독스럽게 말씀하셨죠. 우리 귀한 딸이 천한 이 아이를 건강하게 낳아줬으면 됐지. 그 후로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매일같이 울기만 하는데 우리 딸이 도대체 너 따위한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식으로 이혼 서류까지 보내고 이 난리를 치는 건가? 자네 미친 건가? 주제 파악이 안 되다 못해 미친 거야 진짜로? 아무리 딸한테 이유를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울기만 하는 동에 저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서재에서 그간 흥신소에서 찾아온 몇십, 몇천 개의 사진을 장인 장모님께 툭 하고 던졌습니다. 너무 많은 자료가 들어있던 나머지 서류 봉투가 북 하고 찢어지며 바닥에 사진들이 널브러졌고 그 안에는 아내의 불륜 증거가 한 번에 잔뜩 쏟아져 나왔고 그 중에서 제일 가관은 역시 임신한 몸으로 차 안에서 관계를 맺으며 운전석 위로 기마 자세로 올라타 절정에 다다르는 제 아내의 시뻘개진 얼굴과 불륜남의 풀린 눈이 찍힌 사진이었죠. 참 요새 흥신소 제주도 좋더라고요. 그런 사진들을 어떻게 그리 선명하게 포커스 잡아 찍어냈는지. 어버버 하면서 장모님과 아내가 사진을 손으로 가리며 허겁지겁 사진들을 주워 담고 있는 와중 핸드폰과 테이프 녹음기를 한 번에 틀어버렸습니다. 아, 남편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친엄마 칠순인데 그 정도도 못해준단 말이야? 응? 우리 사위 보면 볼수록 너무 우리 딸이랑 안 어울린다. 녹음기에서는 제 아내의 불륜 증거가 담긴 남편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생명보험 들어놓은 거 잔뜩 있는데 우리 애도 사실 당신 아이인 것 같아 라는 등의 정신나간 소리가 나오고 있었고, 핸드폰에서는 장모님이 도대체 돈은 왜 안 보내냐, 네가 그런 쉬운 약속조차 못 지키는 애미 애비도 없는 새끼 라는 폭언이 잔뜩 담긴 소리가 동시에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수라장 속에서 무서운 표정으로 말없이 서 계시던 장인어른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는 지 애미나 딸년이나 똑같이 금수만도 못한 화장년들이여. 네 애미란 년도 지숙이네 남편놈이랑 아직까지 붙어먹었는 걸 모른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때 들켰던 이유로 계속 몰래 만나던 걸 내가 진짜 몰랐다고 생각해? 우리 딸 생각하며 우리 딸 결혼할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딸 손주 볼 때까지만이라도 하면서 참아왔던 내 마음을 어찌 딸년이나 애미년이나 똑같이 몰라주고 이렇게 아무 죄 없는 사위의 마음이랑 인생까지 짓밟을 수 있냐? 하시면서 장모님을 주먹으로 두들겨 패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아내는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말라며 소리 지르다가 같이 귓방맹이를 맞고 쓰러져 있었고요. 네, 알고 보니 장모님도 그 피는 못 속이는지 오래전부터 자신은 절대로 들키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었는지 장인어른 공장에서 일하던 공장장과 불륜관계를 이어왔었고, 몇 년 전 그게 들통나 상간남은 퇴사당해버리고 장모님이 딸을 생각해서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사정 비는 통에 끓는 속을 참아가며 몇 년 동안 장인어른께서 참아왔던 거죠. 그렇게 난장판이 되어가는 동안에도 저는 아주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제 집에서 이러지 마시고 다 나가시라고 한마디 했더니 그제서야 장인어른께선 남자 대 남자로서 정말 미안하네, 미안해, 자네를 볼 면목이 없네 한마디 하시고 아내와 장모님의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데리고 나가셨고, 상담해왔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무사히 이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다행스럽게 민사를 통해 그간 아내의 불륜 정황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재산 분할은커녕 오히려 아내가 저에게 위자료를 물려주게 되었고, 불륜남들에게도 당연히 내용증명을 포함해 위자료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애 셋 있던 불륜남 2호는 죄송하다며 한 번만 봐달라고 같은 남자로서 이해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런 건 원치 않아 당연히 그 집으로 보냈고요. 그렇게 불륜남 2호 역시 가정이 파탄나 별거 중에 있다고 들었고, 불륜남 1호였던 저희 대표님, 가족들 아무도 모르게 본인 혼자 해결할 것 같아 대표님 모르게 대표님 부인인 실세 대표님께 직통으로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부인께서는 제게 다음날 전화 오셔서 역시나 결국 이렇게 됐네. 그년 얼른 내치라니까 끝까지 붙들고 있더니 꼴 좋네. 이참에 쓰레기 같은 년놈들 둘이 사회에 방생되지 말고 평생 붙어서 살면 되겠네요. 당신도 참 딱하네요. 안타깝고 미안해요. 나도 예전부터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상관없는 당신까지 피해를 볼 줄은 몰랐어요. 그에 따른 정신적, 금전적 피해 보상은 제가 꼭 책임지고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시면서 끊고는 오랜 결혼생활 동안의 지속적인 외도와 무능력한 남편의 경제 상황, 재산 분할을 받을 정도로 재산에 기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 새끼는 돈도 제대로 못 받고 해임당한 후 그대로 이혼당했다고 하였고, 그 후로 다시 부인께 연락 와서는 해외 사업 확장 때문에 정말 신경 안 쓰고 살았더니 이 사단이 났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그 유능함과 실행력을 거기에서 썩히지 말고 필리핀 본사로 이직해서 해외 지부장이 되어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며 파격적인 연봉인 1억 8천을 제시해 주셔서 고민을 잠시 하다가 더는 이 안에서 그 기억들 속에서 멀쩡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더 이상 엮여있을 가족이나 사람들 따위도 처음 나의 첫 출생처럼 봄 햇살에 눈 녹듯 깨끗하게 사라져 버렸으니 더는 미련도 아무 감정도 없다. 저는 경기도에 있던 아파트를
급급매로 던져버리고 모든 신변을 정리하여 필리핀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출국 전 장인어른과 한 번 더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선 딸년과 마누라 간수를 잘못해 착한 사위한테 이렇게나 큰 마음의 짐을 지우게 되었다며 무릎을 꿇으시더니 줄곧 우시면서 미안하다고 비셨고, 자네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줄 수는 없겠지만 내 친아들이라고 생각해왔던 사위에게 주겠네 하시면서 한사코 안 받는다고 하는데도 손에 쥐어주시고는 쓸쓸히 돌아가셨습니다. 액수는 자세하게 계산 안 해봤지만 1kg짜리 골드바 5개였어요. 알고 보니 그건 딸과 사위인 저를 위해 공장의 물류창고를 정리한 현금으로 금값이 쌀 때마다 모으고 계셨던 평생을 일군 재산이셨습니다. 장인어른께 들은 바로는 장모님과는 그 후 황혼 이혼을 하셨고, 재산 분할로 오히려 20억을 내놓으라는 어처구니 없는 장모님의 말에 그렇게까지 매몰차게 하고 싶진 않았지만 인연이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해서 김앤장 변호사를 선임해서 위자료까지 역으로 청구해 장모님을 맨몸으로 내쫓으셨고, 제 아내에게는 꼴도 보기 싫으니 시골에서 조용히 죽은 듯 지내라며 월세 보증금 1000만원을 쥐어주시고 호적에서 내쳤다고 하시더라고요. 장인어른께서도 충격이 많으셨는지 자신도 원래 살던 시골 고향으로 돌아가 조용히 혼자 개랑 염소나 키우며 살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이 길진 않았지만 제가 받았던 배신의 상처는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아프게 할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필리핀에서 일에 미쳐 회사와 함께 살아보려고 합니다. 나 자신을 아끼며 밝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 보려 합니다. 이 긴 저의 사연을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행복하세요. 물고 뜯고 맛볼 좋은 실화 사연, 반전 사연, 사이다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